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멘탈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스트리밍 업계의 최강자이자 파망 등의 빅테크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성장주와 빅테크의 선발투수로 등판을 하는 넷플릭스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업계 회사들의 실적을 유심히 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다른 기업의 실적이 내가 가진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스닥의 성장주, 기술주, 빅테크주를 가지고 계시다면 설사 넷플릭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유심히 봐야 되고 또 응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넷플릭스는 올해만 가입자가 1분기에 1,600만 명, 2분기에 1,000만 명이 증가하면서 2,600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2019년에 1년간의 가입자 증가 수인 2,800만 명과 거의 맞먹는 엄청난 실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가입이 늘어서 1, 2분기에 굉장한 실적을 거둔 건데 워낙 컨센서스 자체가 높다 보니까 실제 어닝은 약간씩 시장 예측치를 만족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3분기 역시 실적 예측치는 갭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 EPS 2.13달러를 예측을 하고 있고 역시나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제가 어제 테슬라를 얘기할 때 성장주들은 보통 논갭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넷플릭스는 특이하게도 이 가입자 수 기반의 매출과 이익 구조를 갖춘 기업이라서 논갭이 아니라 보통 갭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수치들도 전부 갭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금 넷플릭스의 밸류에이션 잠깐 보자면 PER 거의 90배, 그 다음에 PSR 매출 대비 가격도 10배가 넘는 상황으로 결코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볼 수는 없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올해 거의 50% 가까운 성장, 그리고 2022년까지도 40% 가까운 성장, 그리고 그 이후에 2025년까지도 20에서 30%대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PER 90배와 같은 그런 고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 버는 돈보다 내일 벌 돈이, 그리고 내일 모레 벌 돈이 훨씬 많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만으로 기업이 고평가다라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일정은 10월 20일 화요일 장 마감 후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7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한 넷플릭스의 실적 예상표고요. 어제의 테슬라 방송과 마찬가지로 이 이상의 복잡한 계산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투자는 수학이 아니라 문학이라고 했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여기 나온 숫자들 하나하나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복잡한 계산이 결코 더 정확하지도 않고요. 딱 이 정도의 숫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선 넷플릭스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입자 수죠. 모든 것이 가입자 수 기반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2020년 1분기는 1억 8,285만 6천 명이었고 2분기는 1억 9,294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예상한 3분기 가입자 수 증가는 250만 명이었는데 저는 그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숫자라고 보고 500만 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예상을 하고 1억 9,800만 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자 대비 매출은 1, 2분기 평균인 3.17%를 예상을 했고요. 여기서도 이 표와 같이 각 나라별로, 대륙별로 전부 구독자 수가 다르고 그에 따른 마진도 다 다른데 어떻게 단순히 가입자 수 대비만으로 매출을 구할 수 있냐 하시는데 이렇게 각 대륙별로 구독자 수가 어떻게 변할지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할 뿐더러 또 그 마진율 역시 매달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세한 숫자로 계산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정확함에 대한 집착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즉 정확한 듯 보이지만
거기 있는 숫자가 하나하나 틀어지다 보면 나중에 결과값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오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전체의 평균과 비율에 근거해서 계산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매출은 62억 7,700만 달러고요. 여기에 과거 실적의 매출 대비 총이익의 평균을 대입을 해서 총이익은 23억 9,600만 달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2020년 1, 2분기만의 평균이 아니라 직전 6분기에 평균값을 사용을 했고요. 그것을 제한 영업이익은 11억 5,100만 달러.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도 워낙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직전 6분기에 평균을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경상이익은 9억 8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소득세 충당금 역시 직전 6분기 평균을 사용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갭 순이익은 8억 8천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발행 주식수를 나눠서 나온 갭 EPS,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당 순이익은 1.93달러로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 예측치인 2.13달러보다는 낮은 건데요. 지난 분기 예측치나 실적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죠. 이거는 현재 시장 예측치가 그만큼 좀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반증이라도 하듯 수많은 증권사에서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지금 올려잡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630달러, 키뱅크가 634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70달러, 캐너코드 제너티가 630달러, 골드만삭스가 625달러 등등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넷플릭스의 주가를 600달러 중반대로 현재 가격 대비 10% 이상 높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감안한 시장 예측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적 전후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예측해 보려고 하면 직전 분기들의 어닝일 전후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게 1분기의 실적 발표 때인데요.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정작 실적 발표가 있었던 이후에는 약 일주일간 주가가 10%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횡보를 계속하다가 한 달여 정도가 지나서야 상승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분기도 비슷해요. 실적 전에 굉장하게 급등을 했다가 실적일을 앞두고 살짝 안정이 되었다가 다시 실적 발표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 약 10% 정도 하락을 했다가 역시나 한 달 정도 횡보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3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넷플릭스는 현재 이제 주가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하고 있죠. 이 박스권이란 거는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는 지지선 라인과 고점을 형성하는 저항선 라인 그 사이에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양새를 얘기합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딱 그런 모양새고요. 현재 박스권 상단인 즉 저항선 근처인 570달러까지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아서 530달러 근처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전 분기들의 모양새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은 실적 발표일 전까지는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다가 실적 발표 후에 일주일 정도 약 10% 정도 하락을 하고 그 이후로 횡보를 하겠죠. 지금 가격에서 10% 정도 빠진 가격이 딱 박스권 하단 지지선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라인은 지지를 해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을 지지를 하면서 한 달 정도 크게 상승은 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다가 이후에 다시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상승을 꾀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는 박스권을 깰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밀려서 내려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존 분기들의 실적 전후에 형세를 이번 3분기에도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예측을 한 거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과거를 대변해 줄 뿐 미래를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 실적만큼이나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4분기에 대한 넷플릭스의 컨센서스입니다. 지난 2분기 때도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에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못할 거다.
엄밀히 말하면 겨우 250만 명밖에 증가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넷플릭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3분기도 3분기 실적 자체는 괜찮더라 하더라도 4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안 좋을 경우 이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넷플릭스가 4분기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컨센서스를 대단히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넷플릭스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미리 보기를 해봤고요. 저는 넷플릭스에 투자하고 있지 않고 또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넷플릭스에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빅테크 기업들, 다른 테크주들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와 그로 인한 시장의 변동이 내가 가진 주식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왕이면은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투자 심리 자체가 살아나서 다른 기술주들의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빅테크의 선발 투수로 등장하는 넷플릭스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